KF-21의 진짜 승부처는 기체가 아니라 엔진이다. 겉으로 보이는 초음속 비행과 레이더 성능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한국이 이 전투기의 심장까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KF-21은 미국지 2계열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날고 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에서 이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국내 조립과 부품 국산화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단순 수입 전투기와는 완전히 다른 단계에 들어섰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방위사업청이 2030년대 후반을 목표로 KF-21용 국산항공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이 완성되면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수출 통제와 기술 종속의 고리를 끊는 전략 무기로 바뀔 수 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사실이 있다. KF-21이 이미 완전한 국산 엔진으로 교체 비행을 끝냈다는 표현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현재 양산형 KF-21의 동력원은 F-414 계열 엔진이다. 이 엔진은 미국지 이 항공우주가 개발한 후연소 터보팬 엔진이며 F-18 슈퍼 호넷과 그리펜 이 계열에도 쓰이는 검증된 동력 장치다. KF-21은 이 엔진 두 기를 장착하는 쌍발 전투기이며 최고 속도는 약 마하 1.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항속거리는 약 2,900km 수준으로 제시되며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00kg으로 평가된다. 이 숫자만 보면 KF-21은 이미 동북아 하늘에서 충분한 존재감을 가진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다. 하지만 군사산업에서 진짜 독립은 기체를 조립하는 순간이 아니라 엔진을 통제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전투기의 제대 엔진은 단순히 추진력을 내는 부품이 아니다. 고온, 터빈, 압축기, 연소실, 제어, 소프트웨어, 정비 체계, 수명 관리 모든 요소가 항공기 전체 성능과 직결된다. 레이더와 무장은 단계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엔진은 전투기의 설계 철학 전체를 흔드는 핵심이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고성능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가 이 영역에서 장기 경험을 가진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이 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방산산업의 체급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KF-21의 현재 엔진 구조는 한국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준다. 첫째는 현실적 안정성이다. F-414는 이미 실전 운용 경험과 장기 신뢰성을 확보한 엔진이다. 초기 KF-21 개발 단계에서 완전한 신규 국산 엔진까지 동시에 개발했다면 일정과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검증된 엔진을 사용해 먼저 기체와 항전 장비를 완성한 전략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둘째는 한계다. 핵심 엔진 기술과 원천 권한이 해외에 묶여 있으면 수출 협상에서 자유도가 떨어진다. 어느 국가에 팔 수 있는지, 어떤 성능 개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부품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외부 승인 변수가 따라붙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산 엔진 개발의 전략적 가치가 폭발한다. 한국은 이미 FA50 수출 과정에서 미국산 부품과 엔진이 가져오는 허가 절차의 무게를 경험했다. KF-21은 A50보다 훨씬 큰 플랫폼이고 더 민감한 전투기다. 따라서 수출 대상국이 늘어날수록 엔진과 핵심 부품의 통제권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2030년대 후반 한국산 전투기 엔진이 실제로 완성되고 신뢰성 시험과 비행 시험을 통과한다면 KF-21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정치적 유연성까지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 통제를 벗어난다는 말의 현실적 의미다. 오늘 당장 모든 통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과 개량의 주도권을 한국 쪽으로 가져오는 장기전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도 여기서 중요해진다. 한화는 F414 엔진을 국내에서 조립하고 부품 국산화를 수행하며 KF-21 운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은 단순 하청이 아니다. 전투기 엔진 생산 라인, 품질 관리, 시험 설비, 정비 데이터, 고온 부품 제작 경험을 축적하는 산업 학교에 가깝다. 엔진 독자 개발은 도면 하나로 되는 일이 아니다. 수천 시간의 지상시험, 후상시험, 반복되는 결함 수정, 부품 소재 검증, 비행 환경에서의 내구성 검증이 필요하다. F414 면허 생산 경험은 한국이 바로 그 긴 과정을 준비하는 발판이 된다.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국산 항공 엔진 개발 방향은 약 16,000파운드급 추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3,500억 원 규모로 거론됐고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39년으로 제시됐다.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산 엔진이 단기간에 갑자기 KF-21에 장착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국가 프로젝트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투기 엔진은 자동차 엔진처럼 바꿔 끼우는 부품이 아니다. 흡입구와 배기구, 열 관리, 무게 중심, 연료 효율, 비행 제어, 정비 주기까지 모두 다시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2039년이라는 시간표는 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성능 전투기 엔진 개발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다. KF-21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이미 플랫폼 자체가 성장형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초기 형상은 내부 무장창이 없는 4.5세대 전투기에 가깝지만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공대공 미사일 통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국산 엔진이 결합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같은 기체라도 엔진 통제권이 한국에 있으면 성능 개량과 수출형 파생 모델 개발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중동, 동남아, 동유럽 시장에서 미국산 F-35가 너무 비싸거나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국가들은 KF-21을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엔진 독립은 단순 기술 자존심이 아니라 계약서의 무게를 바꾸는 카드가 된다. 물론 냉정한 한계도 있다. 국산 엔진 개발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분야다. 고온 터빈 블레이드와 단결정 소재, 냉각 기술, 디지털 엔진 제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난제다. 추력만 맞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연료 소비율, 정비성, 수명, 고고도 안정성, 급기동 상황에서의 압축기, 실속 억제까지 모두 검증돼야 한다. 엔진 하나가 수백 시간 잘 도는 것과 수천 시간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KF-21의 국산 엔진 전환은 과장된 승리 선언이 아니라 긴 시험대에 오른 국가 전략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의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전투기 설계와 항전 장비 통합 능력을 확보했고 이제 가장 어려운 영역인 추진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2026년 이후 KF-21 양산과 실전 배치가 진행되고 2030년대에는 블록 개량과 무장 통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국산 엔진 개발이 병행된다면 KF-21은 처음에는 F-414 기반으로 출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동력 체계를 품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다. 이 변화는 한 대의 전투기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수출 구조 전체를 바꾸는 문제다. 여기서 주목할 장면은 특허 생산이라는 표현이 주는 착시다. 실제로 방산 산업에서는 면허 생산과 특허 기술 확보가 같은 말이 아니다. 면허 생산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외국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고 조립하는 구조다. 반면 독자 엔진은 설계 권한과 개량 권한과 수출 통제 권한을 훨씬 넓게 가져오는 구조다. 따라서 KF-21의 현재 단계는 완전 독립의 종착점이 아니라 독립을 준비하는 중간 단계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간 단계가 없었다면 다음 단계도 불가능하다. 창원 생산 라인에서 축적되는 엔진 조립 경험은 나중에 한국형 전투기 엔진을 시험하고 양산할 때 가장 중요한 산업 기반이 된다. KF-21의 의미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한국은 2022년 7월 KF-21 CJ1 호기의 첫 비행을 통해 독자 개발 전투기 시대를 열었다. 이후 여러 시제기가 비행시험에 투입되며 초음속 비행과 무장 분리시험, 항전 장비 검증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양산 단계에 들어간 뒤에는 공군 전력화와 수출 협상이 동시에 움직이게 된다. 이때 핵심 변수는 가격만이 아니다. 구매국은 전투기를 살 때 30년 이상 운용 비용과 정비 체계와 부품 공급망까지 계산한다. 엔진을 어느 나라가 통제하느냐는 바로 그 30년 운용권을 누가 잡느냐는 문제다. 한국이 국산 엔진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KF-21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F-35보다 싸다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구매국은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지, 부품 공급이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지, 향후 성능 개량을 구매국 요구에 맞출 수 있는지까지 본다. 국산 엔진이 완성되면 한국은 이 질문에 훨씬 강하게 답할 수 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는 가격과 성능뿐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낮은 공급자를 찾는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 KF-21은 바로 그 틈을 겨냥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반대로 국산 엔진 개발이 지연되면 KF-21의 독립성은 제한적으로 남는다. 기체와 레이더가 한국산이어도 엔진이 외국산이면
최종 수출 승인과 핵심 정비 체계에서 외부 영향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39년 목표는 단순 연구 일정이 아니라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의 분기점이다. 성공하면 KF-21은 블록 개량을 거치며 한국형 엔진과 한국형 무장을 묶은 패키지로 진화할 수 있다. 실패하거나 크게 지연되면 F-414 기반의 안정적 전투기로는 남겠지만 완전한 기술 주권이라는 목표는 뒤로 밀린다. 따라서 이 산을 볼 때 가장 정확한 결론은 하나다. KF-21은 이미 미국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전투기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 기술에 영원히 묶여있을 전투기도 아니다. 한국은 검증된 F-414로 초기 위험을 낮추고 면허 생산으로 엔진 산업 기반을 만들고 3조 원대 예산과 2039년 목표로 독자 엔진을 향해 가고 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KF-21의 진짜 성공은 첫 양상이가 아니라 국산 심장을 단 개량형이 하늘에 오르는 순간 완성될 것이다. 결국 KF-21의 엔진 이야기는 미국과의 단절을 외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미국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출발하고 면허 생산으로 산업 기반을 쌓고 국산 엔진 개발로 최종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단계적 전략이다. 지금 KF-21이 보여주는 가장 큰 가치는 이미 완성된 독립이 아니라 독립을 향해 실제 생산 라인과 예산과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 심장을 빌려 쓰는 단계에서 직접 만들기 위한 단계로 들어섰다.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KF-21은 단순히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통제하는 전투기가 된다. 바로 그 차이가 2030년대 하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